자, 뭐 다들 아는 거겠지만, 자, 우리 지수함수에 대해서 잠깐만 좀 살펴보고 갈까요? 예. 지수함수는 어떻게 생겼어요? 우리 y는 a의 x제곱이고, 단 a는 0보다 크고 a는 1이 아니다. 이걸 만족하는 이런 함수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럼 이제 그래프,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래프잖아. 근데 그게 a가 1보다 클 때와 그 다음 일단 0보다 크니까 그지? 1보다 클 때와 0과 1 사이에 있을 때로 우리가 나누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무슨 함수라고 그래요? 우리가 증가함수라고 하죠. 특히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 이 증가냐 감소냐가 매우 매우 중요하죠. 예. 특히 여러분들이 이 지수함수, 로그함수 같은 경우는 나중에 미적분을 이제 우선 3학년 올라가서 미적분을 하게 됐을 때, 예, 또 다시 한번 등장하게 되니까, 그리고 그때 이제 극한, 미분 뭐 이런 거 할 때도 다 지금 배웠던 내용을 토대로 해서 하게 되는 거니까 잘 봐주셔야 돼요. 그때가 더 어려움 겪지 않으려면. 자, 그래서 증가함수니까 이걸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니? x1이 x2보다 작으면 fx1이 fx2보다 작다. 이게 지금 증가함수라는 표현이야. 증가함수라고도 하고 이렇게 표현하면 이게 증가함수다. 이런 표현인 거야. 그 다음 임의 그래서 임의의 x1, x2에 대하여 뭐 이렇게.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임의의 x1, x2에 대하여 x1이 x2보다 작으면 그 크기가 이제 반대로 되는 경우. 이렇게 이런 걸 우리가 감소함수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특이점이 뭐냐면 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또 하게 될 로그함수도 마찬가지지만 지수함수나 로그함수는 다 점근선이 존재해요. 왜냐면 얘는 항상 양수야.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리면 증가함수의 경우는 이렇게 올라가는 양상을 띠고요. 얘는 이렇게 내려가는 양상을 띠요. 얘는 증가, 얘는 감소니까. 근데 절대로 뭐가 안 돼? 0이 안 되고 음수도 안 돼. 그러니까 이게 가까워지니까 뭐가 존재해요? 점근선이라는 게 존재해. 두 그래프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야. 그리고 이제 반드시 지나는 점이 생겨. 그 반드시 지나는 점이 바로 얘 뭐야? 0,1이야. 왜? 0 넣어봐. 얼마 지나? 0 넣으면 지수가 무조건 1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도 0,1, 0,1이 지나서 여러분들이 얘를 평행이동시키거나 대칭이동시킬 때 항상 기준점이 필요하잖아. 우리 뭐 1이나 2차 함수 이런 애들은 어떻게 해? 2차 함수 같은 경우는 꼭지점을 우리의 기준에서 옮겨보잖아. 그지? 원 같은 경우는 그죠? 원의 중심을 하고 물론 직선은 뭐 딱히 특징이 없으니까 x절편, y절편 등등으로 우리가 나타내잖아. 그런데 이렇게 지수함수나 로그함수의 특징이 되는 지점들은 바로 점근선과 항상 지나는 점, 얘네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평행이동시키거나 대칭이동을 시키는데 사용을 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두라는 얘기지.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 항상 지나는 점이 있어. 그게 바로 뭐냐면 1,a야. 1,a도 항상 지나는데 a가 1보다 크니까 당연히 요쯤 돼서 증가가 된다는 걸 또 한번 설명할 수 있고요. 그 다음 a가 0하고 1 사이니까 얘는 1, a가 이렇게 0하고 1 사이에 존재하는 그런 형태가 돼서 항상 지나는 점이 얘네 둘 다 똑같이 뭐 0,1과 1,a를 지난다는 것은 공통점이야. 증가냐 감소냐의 차이는 있지만, 그죠? 그 다음 이제 정의역, 치역이 또 중요하잖아, 우리. 그래서 이제 정의역을 구해보면은 정의역은 일단 실수 전체야, 그지? 그럼 치역은 어떻게 돼요? 치역이 바로 이게 뭐야? 얘네 전부 항상 위로만 나타나. 그래서 y가 항상 y는 0보다 커. 그래서 이제 점근선이 생기는 거야. 점근선이 바로 뭐예요? y는 0이죠. 즉 x축이야 이렇게. 그래서 평행이동하거나 대칭이동할 때 얘를 따라서 왔다 갔다 해줘야 된다는 거.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기본 성질로 여러분들이 일단은 좀 알고서는 가야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지수의 성질이나 뭐 이런 것들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자, 혹시 더 추가로 필요한 건 선생님 나중에 문제 나올 때 설명을 좀 이어가도록 하고요. 예. 자, 그럼 이어서 문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요거 일 때 다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그랬지. 그래서 기억을 한번 살펴보면 f 자 마이너스 x는 그랬어. 그럼 바로 대입해봐. 뭐야? a의 마이너스 x 제곱이고 자 지수가 음수면 역수라고 그랬죠. 그럼 이렇게 되네? 그럼 이걸 뭐라고 하면 돼? fx분의 1이다. 그럼 기억 어때요? 맞죠? 네, 맞네요. 그 다음 니은 봅시다. 니은에 뭐라고 나왔어요? fnx라고 나왔지. 그럼 이게 뭐야? a의 nx제곱이잖아. 그죠? 그러면 a의 nx제곱은 어떻게 돼? ax제곱의 n제곱으로 우리 지수법칙 써서 이렇게 바꿀 수 있지. 근데 a의 x제곱이 뭐니까? fx니까 fx의 n제곱이구나. 네, 맞네요. 니은도 그래서. 네. 그 다음 디귿 봅시다. 디귿은 뭐예요? fxy야. fxy가 뭐야? a의 xy제곱이야. 역시 지수법칙에 의해서
a의 x제곱의 y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얘도 뭐라고 하면 돼 우리가 fx의 y 거듭제곱이라고 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아 근데 거기는 이렇게 나왔네요. 거기는 fx 플러스 fy라고. 이게 뭔데요? 그냥 ax제곱 더하기 ay제곱. 전혀 관련 없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건 틀린 거죠. 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볼까요? 예. 사실 뭐 되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그냥 식만 잘 변형하면 되는 거거든. 그럼 첫 번째 식을 한번 바꿔볼까 얘를? 자 여기 대입하면 어떻게 돼? 2분의 1에 마이너스 a제곱은 p야. 자 일단 놔둬봐. 이렇게 바꾸지 말고 놔둬봐. 그 다음에 이제 b 대입하면 어떻게 돼? 2분의 1에 b제곱은 q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구하라고 하는 값이 뭐예요? 2분의 1에 a 더하기 b야. 그러면 지수에서 덧셈은 언제 일어나? 밑이 같은 두 식의 곱셈을 할 때 일어나는 거잖아.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필요한 거 2분의 1의 b제곱은 q라는 거 알았으니까 내가 q 대입하면 되는데 이게 좀 문제지. 하지만 우리가 항상 하는 거 뭐 지수에서 요거 넘길 수 있잖아. 마이너스 1만 넘기면 2분의 1의 a제곱은 p의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넘어가서 역수 취하지만 마이너스 1은 역수도 마이너스 1이니까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가 결국 뭐란 얘기예요? p분의 1이란 뜻인 거야. 그럼 다 됐죠? 얘는 p분의 1이고 그 다음에 곱하기 q 하니까 결국 얼마? p분의 q구나.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뭐 지수함수라는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지수의 성질, 즉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식을 붙여주는 문제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유형 2번에 281번을 보니까 fx가 a의 x제곱이고 fe가 9분의 1일 때라고 했어. 그럼 자, 이 정보를 통해서 a를 좀 구해봐야 되겠죠? 자, a제곱이 얼마? 9분의 1이겠지. 그럼 a는 얼마라는 얘기예요? 예, 양수니까 3분의 1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fx를 뭐라 하면 되는 거야? 3분의 1의 x제곱. 즉, 얘 무슨 함수야? 감수함수지? 그럼 일단 리얼은 틀렸네요. 보나마나 증가할 때 증가한다 했으니까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뭐 증가함수든 감수함수든 점근선은 모두 x축이다. 이거 맞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기억은 대입해보면 알겠네. 그럼 f-4가 얼마인데? 이게 3의 마이너스 1승이잖아. 그지? 3의 마이너스 1승이고 거기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를 넣으면 3의 4제곱이니까 이상한 소리 쳐놨네. 그죠? 예, 81이니까 이건 틀렸고요. 예, 그 다음에 마이너스 1,3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f-1을 조사해보면 이게 3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그거에 마이너스 1하면 3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3 지난 다음에 맞네요. 예,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예, 뭐 간단한 거네요. 자, 그럼 계속해서 283번 볼 테니까 여러분도 283번 풀어봅니다. 예. 자, 했나요? 예, 그러면 또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는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의 x제곱이 x가 증가할 때 y는 감소하는. 그러니까 감소함수죠. 한마디로 말해서. 감소하는 a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이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이라는 이 밑이 뭐보다?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이건 뭐 한 번에 풀 수는 없고요. 자, 첫 번째.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를 풀어보면 자, 얘를 인수분해 안 되잖아, 우리 그지? 완전제곱 붙여볼게. 그러면 이거 플러스하고 그 다음에 4분의 1, 4분의 3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어 우리가 이 식을. 그럼 얘가 a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이 되고 플러스 4분의 3이니까 실수의 제곱 항상 0보다 커놨죠. 근데 어디 양수를 더했으니까 얘는 무조건 성립. 네, 이거는 무조건 성립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러니까 뭐 해볼 필요 없다는 거야. 무조건 성립하는 거니까. 예. 그럼 이제 요거만 풀면 되네? 그럼 이제 어떻게 돼?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이 1보다 작다 이렇게 돼서 넘어가면 a제곱 플러스 a는 0보다 작다가 되고 a 플러스 1은 0보다 작다가 되니까 그죠? 예, a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다. 뭐 이렇게 되네요. 예. 자, 함수 y는 자 4의 2x 제곱을 그랬는데 자 이거 어쨌든 밑이 뭐야? 4가 아니야. 여기 2 있으니까 이거 사실은
4의 제곱인 16의 x제곱이야. 밑이 16인 그러한 지수함수인 거야. 됐어? 자, 이거를 뭐라고 그랬어? x축 방향으로 n만큼. 그 다음에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였더니 그랬지. 그럼 어떻게 돼? y는 16에 x-m 플러스 n 이렇게 바꾸는 거잖아. 그치? 우리 알죠? x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면 어떻게 하는 거야? x 대신에 x-m을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n만큼이면 y 대신에 y-n을 해서 대입했는데 이항해서 이렇게 바뀐 거야. 뭐 다 알 거라고 믿어요. 자, 그랬더니 얘가 누구랑 겹쳐졌대? 16 곱하기 4의 2x 제곱 플러스 16의 그래프가 겹쳐졌대. 별거 아니래요. 식만 변형해서 얘랑 비교하면 되네. 그럼 얘가 뭐야? 4의 제곱이지. 그러면 4의 2x 플러스 2가 되는 거잖아. 근데 그렇게 하지 말자. 왜? 밑이 16이잖아. 비교를 밑을 16으로 바꿔야 되니까 오히려 얘는 내비두고 얘를 바꿔야 되겠네. 그러면 16 곱하기 이게 뭐야? 4의 제곱이 16이니까 16의 x제곱 이렇게 바꾸는 게 낫겠지. 그치? 그래서 16의 x 플러스 1 플러스 16이 됐으니까 이제 다 됐네요. 자, m이 얼마라는 거?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알겠지? 그렇게 해야 이렇게 바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n은 16이네요. 그리고 뭐가 하라고 그랬죠? 두 개 더 하라고 그랬지? 그럼 n 플러스 n은 얼마? 15가 되겠네요. 예. 자, 지금 보면 일단 얘가 무슨 함수인지 봐야 되는데 지수에 이거 x 앞에 마이너스 붙었지. 그럼 빨리 바꿔야 돼 이렇게. 2분의 1을 이렇게 바꿔야 돼. 2에 마이너스 1승으로. 그럼 여기는 부호가 바뀌어서 이렇게 바뀌는 거야. 그럼 얘는 무슨 함수야? 감소함수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내려가는 감소함수야. 근데 걔가 일사면을 지나지 않도록 그랬으니까 우리가 그래프를 그냥 대충 그려보면 얘는 이제 x축 방향으로의 평행이동도 있고 y축 방향으로의 평행이동도 있어. 그게 얼마만큼 어떻게 이동했는지 우리가 지금 몰라. 한데 어쨌든 일사면을 지나지 않으려면 이렇게 내려가는 감소함수의 그래프가 대략 어떻게 되면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 되는 거겠지. 그러면 최대 마지노선은 어디야? 바로 어디냐면 이렇게 원점 지날 때야. 여기는 지금 사분면이 아니야. 그러니까 상관없어. 그러니까 일사면 안 지나는 거야. 그럼 이제 뭘로 우리가 비교를 하냐면 보통 y절편으로 많이 비교를 해요. 이런 거 할 때. 그래서 얘가 제 일사면을 지나지 않도록이란 말은 이 함수에 뭐가 y절편이 보니까 0보다 작가도 되고 같아도 돼. 작거나 같아. 그러니까 여기로 밑으로만 내려가주면 절대 일사면을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꼭 기억합니다. 이런 식의 표현은 어떤 삼면을 지나지 않을 때라고 나오면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려주고 그때 보통 특징을 뭐로 한다? y절편을 주로 많이 사용하고요. y절편이 여의치 않을 때는 x절편을 이용하기도 해요. 하지만 거의 y절편을 한다는 거. 자,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럼 y절편이라는 게 뭐야? 이게 x가 0일 때 y 값이잖아. 그럼 x에다가 여기다가 0을 대입을 하면 되죠. 여기다 넣어도 되겠네. 그냥 바로.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x에다 0을 대입하니까 식이 어떻게 돼요? 여기다 0 집어넣어서 2의 1승, 즉 2 플러스 k가 되는 거야. 그리고 그게 0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k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되고 상수 k의 최대값은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죠? 이 절대값이 좀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다소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물론 뭐 이거를 어떻게 하는 방법, 저런 방법 뭐 있을 수 있겠지만 제일 핵심적인 걸로 항상 접근을 하세요. 뭐냐면 절대값이 있을 때는 범위를 나눠서 한다는 거야. 그게 방정식이든 부등식이건 함수건 간에 범위를 나누고 시작한다는 점에서는 다 일치해. 방법이 알았니? 그러니까 시작할 때 항상 절대값이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해서 그거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작을 때. 자, 작을 때 먼저 쓸게요. 자, 작을 때와 그 다음에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럼 이제 이때 작으면 이게 부호가 바뀌잖아. 그래서 y는 이래서 어떻게 돼? 앞에 마이너스 붙어서 나오니까 얘를 이렇게 바꾸는 게 편하겠다. 그치? 어차피 우리가 그래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야. 그 다음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게 그대로 나오니까 그냥 2분의 1에 x-1 그 다음 뭐예요? 마이너스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증가함수를 평행이동한 거고 하나는 감소함수를 평행이동한 이런 형태의 그래프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줄 때 일단 기준은 뭐예요? x는 2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거지 이렇게 그치? 그래서 1보다 작을 때는 얘를 그리고요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걸 그리는 거야. 그럼 잘 봐봐. 이게 원래 무슨 함수였어? 감소함수였단 말이야. 이렇게 내려가는. 그럼 1일 때 일단 구해볼까? 자, 여기다 2를 대입해봐. x에다가 2를. 그럼 y값이 얼마가 돼? 여기가 0제곱 되니까 1이죠. 그럼 1-5하니까 뭐가 돼? 마이너스 4가 돼. 그래서 1일 때 마이너스 4인가 이렇게 뜬다는 걸 알 수 있지. 그래프가. 그리고 이제 원래 그래프가 뭐였어? 이렇게 감소하는 그래프였는데 여기서 만났으니까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갈 거라는 거야.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가 있어?
점근선이 있어 지금 보니까. 왜? 자, 요거 하나 좀 설명하고 갈까요? 자, 우리가 y는 ax제곱에서 자, 이거의 기본형의 점근선이 뭐였어? y는 0, x축이라고 그랬지 아까. 근데 얘를 평행 이동하는데 x축 방향으로의 평행 이동은 점근선의 이동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그래서 얘를 y축 방향으로 우리가 이렇게 평행 이동했을 때만 점근선이 바뀌게 된다는 거야. 뭐로? y는 q로 바뀐다는 거지, 이렇게 점근선이. 그러니까 얘도 지금 보니까 요 마이너스 5가 뭐라는 걸 알 수 있어, 우리가. 얘가 점근선이 되는 거야, 이 그래프들에. 여기가 마이너스 5라고 했을 때 얘가 점근선이 되니까 이 그래프는 내려가더라도 절대 이 밑으로는 못 내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인 거야, 이쪽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x가 1보다 작을 땐 얘라고 그랬지. 얘도 우리가 여기다가 x에다 1을 대입해보자. 그랬더니 어떻게 돼? 얘가 0제곱 돼서 1이고 y가 똑같이 마이너스 4가 돼서 마이너스 4에서 이어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연속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지. 그런데 어쨌든 원래 뭐였어요? 이게 증가하는 그래프였고 얘도 점근선이 똑같아 얘랑. 그러니까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돼서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해서 쭉 올라가다가 멈추는 거지. 그러면 이 그래프는 한계가 뭐야? 마이너스 5 밑으로 내려가는 거랑은 못 만나. 이 y는 k라는 게. 됐어? 그럼 이제 k의 범위는 일단 뭐예요?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아도 되지. 즉 k가 마이너스 5여도 안 만나는 거야. 점근선이니까. 그래서 갖다 표시해 준 거야. 또는 마이너스 4일 땐 만나겠죠. 이렇게 여기서. 그치? 하지만 그 위로 올라가면 안 만나니까 k가 마이너스 4보다 커지면 안 만나는 거지. 이 y는 k라는 직선이 뭐야? 이렇게 x축의 평행 이런 직선을 우리가 y는 k라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이 위로만 가면 이거보다 위에 있으면 안 만나는 거고 이 마이너스 5부터 시작해서 밑으로 가면 안 만난다는 얘기인 거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만나지 않는 k의 범위는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래프를 그려서 참조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점근선의 위치도 파악을 해야 되고요. 됐죠? 예. 예, 자, 그럼 이제 다음 유형으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291번 유형. 자, 뭐 이거 별거 없네요. 그래프는 뭐 이렇게 그려놨는데 사실은 뭐 a, p 지나고 b, q 지난다는 거 외에 뭐 별다른 건 없네요. 그럼 우리가 이걸 대입해서 식을 세워보면 이렇게 되겠지. 3의 a 제곱은 p. p는 이렇게 쓸게요 그냥. 여기다 대입해서 p는 3의 a 제곱 이렇게 되겠네. 자, 그 다음에 q는 뭐야? 3의 q제곱이, 3의 b제곱 이렇게 되겠지? b 넣어서. 이거야. 근데 pq가 그랬으니까 뭐 양변 곱하면 되겠네. 그러면 pq는 뭐예요? 3의 a제곱 곱하기 3의 b제곱이고, 그럼 이게 뭔데? 3의 a 플러스 b제곱이잖아. 그럼 결국 3의 a 플러스 b제곱은 pq가 얼마니까? 27. 즉, 3의 세제곱이니까. a 플러스 b는 얼마? 3. 간단하네요. 대입 잘해서 계산 잘해주시면 돼요. 자, y는 3의 x제곱 위에 두 점 ab가 있고, 자, 이거는 지금 보니까 증가함수가 대략 이렇게 되는 점이겠지. 거기에 두 점 ab가 있는데 a가 b보다 작다고 그랬어. 그럼 여기가 a, 대략 여기가 b 이렇게 되겠지. 그럼 자, 이 점의 좌표는 뭐예요? a, 3의 a제곱이죠. 여기다 대입하면 여기는 b, 3의 b제곱이 되겠지. 이렇게. 자, 먼저 기울기 그랬잖아. 그럼 기울기를 식을 세워보자. 기울기 어떻게 돼? b-a 분의 3의 b제곱 마이너스 3의 a제곱이고 그게 얼마? 3 이렇게 되네요. 예, 이게 첫 번째 식이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식은 뭡니까? 길이죠, 길이. 그럼 두 점 사이의 길이 어떻게 구하면 돼, 우리가? 자, 빼서 제곱하는 거잖아. 그러면 b-a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뭐니? 3b 마이너스 3a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게 얼마? 2루트 5. 그럼 그냥 아예 제곱해버리자. 그냥 귀찮으니까. 그래서 제곱을 해버리면 자, 이거 얼마예요? 4, 5, 20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럼 이제 두 개를 적절히 이용해서 이거 구하는 거잖아, 우리가. 그치?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요거랑 이거 자리를 좀 바꿔봐봐, 우리. 그죠? b-a를 구해서 대입을 해도 되겠구나. 그래도 편하겠다. 그럼 요걸 이렇게 넘겨보세요. 자, 그럼 식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겠죠? 예. 3의 b제곱 마이너스 3의 a제곱이 3b-a다. 뭐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걔를 여기다 대입을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식이 어떻게 돼요? b-a의 제곱이고 요거 들어가서 제곱하니까 어떻게 돼? 9b-a의 제곱은 20이다.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10 b-a의 제곱은 20이 되겠고 그래서 b-a의 제곱은 2가 되겠고 그 다음 b가 a보다 크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양수니까 그냥 b-a는 뭐겠니? 루트 2겠죠? 예.
그럼 다 됐네요.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바로 나오네요. 답이. 그지? 그래서 답은 뭐야? 3루트 2네요. 예.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지? 예. 자, 문제 일단 좀 읽어볼게요. 예, 무슨 말이냐면 지금 y는 4의 x제곱하고 y는 2분의 1의 x제곱을 그래프를 그렸어. 그리고 지금 y는 4의 x제곱의 그래프 위에 어떤 한 점 p가 있는데 걔하고 5를 이은 이 5p라는 이런 직선이 있어. 그지? 근데 걔를 지금 보니까 y는 2분의 1의 x제곱이 뭐하고 있대? 지금 얘를 1대3으로 내분할 때 그랬어요. 1대3으로 내분할 때 여기를. 그랬을 때 점 P의 x좌표를 구하라고 했지. 그럼 일단 점 P의 x좌표를 우리 뭐라고 할까? 모르니까 그냥 A라고 할게요. 그러면 지금 점 P의 좌표는 뭐가 되는 거야? A, 4의 A제곱 이렇게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우리 다 예전에 배운 대로 하는 거야. 자, 원점은 0,0이고요. 점 P는 지금 보니까 A, 4의 A제곱인 거지. 이렇게 됐어요. 자, 근데 그거를 몇 대 몇으로? 1대3으로 내분하는 점이야. 그냥 선생님이 여기 그 책에는 안 써있는데 편의상 이걸 Q라는 점이라고 할게요. 그냥 편의상. 그래서 Q점의 좌표를 구해보면 자, 우리가 내분점의 좌표 어떻게 구해? 일단 비율을 더하지. 이렇게 1 플러스 3 역시 1 플러스 3 이렇게 하는 거야. 그 다음 탁 이거 알죠? 이렇게 딱 이렇게 이렇게 곱하는 거. 그래서 A 그 다음에 탁 0이네요. 탁 해서 4의 A제곱 탁 해서 0 이렇게 되네요. 자, 여기까지 다 됐죠? 자, 그래서 정리해주면 어떻게 돼요? 점 Q의 좌표가 4분의 A, 그 다음에 4분의 4 A제곱이야. 그럼 지수끼리 어떻게 하면 돼? 계산하면 된다. 여기가 4잖아, 지금. 4면은 4의 A제곱 나누기. 그러니까 여기 1제곱이잖아. 그렇게 하니까 얘를 그냥 간편하게 이렇게 쓰자고요. 4의 A-1제곱이라고 이렇게. 자, 그런데 이 점이, 그러니까 얘가 걔를 1대3으로 나눴다는 말은 이 점이 지금 어디 위에 있는 거야? 이 곡선 위에 있는 거잖아요. 이 지수함수 위에. 그러니까 이 점을 대입해도 성립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저식에다 대입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입을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4의 A-1 제곱은 자, 2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계산을 좀 편리하게 해서 2의 마이너스 1승으로 붙일게요. 그리고 x에다 뭘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4분의 A 제곱을 넣으면 되는 거야. 자, 그럼 양변을 비교하기 위해서 밑을 통일시키자. 그럼 4는 2의 제곱이니까 2의 제곱에 a-이면 2를 곱해서 2a-2가 되겠고 그 다음 2에 그 다음 얘를 곱하면 마이너스 4분의 a가 되겠지. 그래서 지수끼리 우리가 같다고 식을 세우면 2a 빼기 2는 마이너스 4분의 a가 되고요. 양변에 4 곱해주니까 8a-8은 마이너스 a가 돼서 이거 넘어가면 9a는 넘어와서 8 따라서 a는 얼마야? 9분의 8이야.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됐죠? 자, 문제 읽으면서 바로 할게요, 그냥. 자, y는, 오른쪽 그림같이 y는 2x제곱하고 y는 4의 x제곱의 그래프가 직선 x는 k에서 만나는 두 점을 각각 a, b라고 했습니다, 지금. 자, 이랬을 때, x축과 평행한 직선이, 자, 얘네가 만나는 점을 아까, 이렇게 평행한 점이 만나는 게 c, 또 평행점이 만나는 게 d라고 했을 때, ac분의 자, BD의 값을 구하라. 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뭐 그냥 합시다. 그냥 바로 대입하세요, 여기다가. 그럼 여기 점 A의 좌표는 어떻게 돼? K,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얘는 어디 위에 있어 보니까 여기 위에 있지. 그러니까 Y좌표가 2의 K제곱이 될 거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거 쭉 올라가서 B점도 찾자. B점의 좌표는 또 어떻게 돼? K, 걔는 여기 위에 있으니까 4의 K제곱 이렇게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C점하고 D점을 찾는 방법은 뭐냐면 자, 잘 봐봐. 얘네들이 X축에 평행하다는 말은 얘네 둘의 Y좌표가 똑같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럼 그때의 X좌표를 찾는데 요 함수 위에 있는 거잖아, 지금 얘가 지금 C 같은 경우, 그치? 그럼 여기다 적용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Y의 값이 2의 K제곱일 때 4의 X제곱은 이렇게 바꾸면 되는 거지. 그러면 간단하게 우리가 얘를 2의 거듭제곱으로 바꿀 수 있잖아, 2의 2X라고. 따라서 K는 2X와 같아야 되니까, 그때 X좌표는 얼마야? 2분의 K야.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2분의 K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번에는 요점의 좌표를 우리 또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얘랑 또 Y좌표가 어때? 같아야 되지? 그럼 여기는 Y좌표가 4의 K제곱이야. 그럼 D점도 K야, 4의 K제곱이야, Y좌표가. 그러니까 그때 X좌표를 우리가 찾으려면 여기다 대입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다가 대입을 해봅시다. 4의 K제곱은 2의 X제곱이라고. 그럼 얘도 밑을 2로 바꾸면 2의 2K제곱이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x가 뭐라는 거 알아? 2k라는 거 아네. 자, 따라서 점 D 따따따따따 내려와가지고 여기가 좌표가 2k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그
그러면 AC의 길이라는 것은 결국 뭐야? 여기서 이걸 뺀 값이지. 그래서 이거 뺀 값이니까 K 빼기 2분의 K에서 얼마야? 2분의 K야. 자, 그 다음에 자 BD의 길이. 여기 B에서부터 D까지의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잖아. 그래서 2K에서 K를 뺀 거겠지. 따라서 여기의 길이는 우리가 2K 빼기 K에서 K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AC분의 BD의 값을 구하라. 그러면 자 AC가 뭐야? 좀 전에 2분의 K죠. 자, 그 다음에 BD의 길이 얼마야? K야. 자, 따라서 분자분에다가 2 곱하면 K분의 2K가 되겠고 K 약분해서 자 비율은 2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뭐 그림 나와 있는 그대로예요. 그냥 뭐 이거 y는 2x제곱이고 이거 뭐 y는 k랑 만나서 삼각형 두 개 있는데 문제에서 말하기를 ACB의 넓이가 ACD 넓이의 2배. 이게 이거의 넓이 2배인데 지금 얘네 둘은 높이가 같아 지금 보니까. 그럼 이제 밑변 길이의 비율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여기가 2대 1이라는 얘기야. 됐어? 여기 2대 1. 자, 그럼 우리 식은 뭐로 세울 거냐면 요 C점의 X좌표와 D점의 X좌표를 이용해서 선생님이 식을 세우는 문제를 풀어볼 거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면 지금 Y는 K니까 이 두 점의 Y좌표는 전부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가 0,K K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래서 여기다가 먼저 K를 대입을 해봐. 그러면 첫 번째 우리 여기다가 K를 대입을 해주면 자 Y에다 K를 대입한 거야. 자, 그럼 식이 K는 2의 X제곱이 되니까 결국 X는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어? 로그 2의 K다 이렇게 바꿀 수 있지.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로그 2의 K인 거야. 됐어? 여기까지? 예,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우리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찬가지로 여기다도 Y는 K를 대입을 할 거야. 똑같이 Y좌표가 K니까. 그럼 Y에다 K를 대입하면 역시 어떻게 돼? K는 A의 X제곱이 될 거야. 그래서 X는 로그 A의 K로 바꿀 수 있지. 자, 그래서 여기를 또 뭐라고 할 수 있어 우리가? 로그 A의 K야. 자, 그러면 요 값과 요 값의 크기는 자, 여기의 길이가 지금 2고 여기의 길이가 1이라고 했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뭐로 보면 돼? 비율을 3으로 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값과 이 값의 크기의 비율은 2대 3인 거야. 2대 1이 아니라 2대 1은 요 간격을 얘기하는 거고요. 어차피 좌표라는 것은 0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죠? 예, 그 거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표시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또 하나 문제가 있어. 얘네를 계산을 해주는데 뭐가 걸리적거려? 밑이 지금 이렇게 돼 있어서 좀 걸리적거려. 그럼 빨리 밑변환으로 바꾸는 거야. 그럼 얘를 밑변환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니 이거? 로그 K의 뭐 2분의 1로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 얘도 로그 K의 A분의 뭐 1을 이렇게 바꿀 수도 있을 거야. 그럼 결국 식이 뭐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자 이게 좀 복잡하다 싶으면은 그냥 일단은 해봐. 그리고 나서 바꿔도 돼. 어쨌든 식을 세우면 어떻게 되니 우리가 로그 2의 K 대 로그 A의 K는 몇 대 몇이라는 거 알아요? 지금 2대 3이라는 거 알지 그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제 내항 내항끼리 외항 외항끼리 이렇게 곱해줄 거야. 그러면 로그 AK에다가 2를 곱한 2는 요거 이렇게 해서 3 로그 2의 K 뭐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 그치? 이제 바꾸라고요. 그러니까 바꾸는 걸 이때 바꿔도 해도 되고 그게 좀 정신이 없다 싶으면 일단 써놓고 그 다음에 밑변환으로 바꾸라는 거지. 얘를. 어차피 우리가 비교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다시 바꿔보면 얘는 이렇게 되는 거야. 얘가 역수로 바뀌면서 로그 K의 A분의 2는 로그 K의 2분의 3인 거야. 밑변환으로 바꾸는 거야. 밑변환 공식 이용해서. 그럼 다시 이렇게 곱할 수 있잖아. 우리가. 그치? 그럼 이렇게 곱해서 어떻게 되니? 로그 K, 2 로그 K의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 곱하면 어떻게 돼? 3 로그 K의 A가 돼. 이렇게. 이렇게 된다는 거 알겠지?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위로 올려줘. 하나씩. 자,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여기다 정리를 해보면 로그 K의 2의 제곱은 로그 K의 A의 세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밑은 K는 몰라도 되는 거야 우리가. 얘만 비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 그래서 A 세제곱이 얼마야? 4가 되는 거야. 그래서 A는 뭐라고 하면 돼? 4의 3분의 1이니까 세제곱근 4라고 하거나 뭐 3 곱하기 세제곱근 3 이렇게 보기에 나와 있는 형태로 보기가 따로 없네요. 예. 그럼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냥. 그래서 A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자, 정리들 하시고요. 계속 선생님이 이어서 지수함수를 이용한 최대 최소, 대소 비교. 최대 최소가 아니라 대소 비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대소 비교를 할 때는 항상 이 두 가지 원칙을 기억을 하십니다. 뭐냐면 밑을 통일을 하거나 밑을 통일을 해서 증가함수면은 진수의 크기와 그 다음에 밑의 크기가 같다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밑을 통일해서 ax1과 ax2의 크기를 비교했는데 이렇게 됐대. 이거이면 자, 첫 번째 a가 1보다 크다면 이게 증가함수니까 x1과 x2의 크기도 같다. 또는 거꾸로 또 마찬가지로 이거면 이렇게 된다. 됐니? 그 다음에 두 번째 a가 0하고 1 사이에 있으면 얘네들의 부동호 방향은 반대가 된다. 또는 이렇게 돼 있으면 얘가 반대가 된다. 그러니까 어쨌든 밑을 통일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 해야 될 일이야.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아니지만 이 문제는 밑을 통일할 수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근데 밑을 통일할 수 없을 때는 그때는 지수를 같게 만들어야 돼. 지수를 통일해야 돼. 지수를 같게 만들고 나서 밑을 비교를 하면 되는 거야. 알겠죠? 이런 경우를 꼭 머릿속에 기억을 하면서 문제를 풀면 돼요. 자, 그럼 바로 풀어볼까요? 자, 얘는 그냥 뭐예요? A는 지수로 고치면 2에 2분의 3제곱이잖아. 자, 이거 뭐예요? 0.5라는 거 분수로 바꾸면 2분의 1이잖아. 그치? 자, 근데 2분의 1은 또 뭐야? 2의 마이너스 1승이지. 그러니까 결국 B는 이렇게 되는 거야. 2의 마이너스 1을 여기다 곱해주니까 2의 3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야. 뭐 간단하죠? 그 다음 이거는 4가 얼마니까? 2의 제곱이니까 2의 3분의 2제곱이 되네요. 자, 다 됐죠? 이제 크기 비교. 밑이 똑같으니까. 그리고 얘는 증가함수잖아. 그럼 이 진수의 크기 방향하고 전체식의 크기 방향 같아. 그럼 지금 보면 3분의 1이 제일 작고 그 다음 3분의 2가 그 다음으로 크고 그 다음에 2분의 3이 가장 큰 거잖아. 그러니까 그걸 지수로 하고 있는 B가 가장 작겠고 또 얘를 지수로 하고 있는 C가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얘를 지수로 하는 A가 가장 크겠다. 우리가 이렇게 크게 비교하는 게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꼭 기억을 하십니다. 이거. 자, A가 1보다 클 때 자, 자연수에는 돼요. 그랬어요. 네. 자, 세수 A가 뭐라고 그랬냐면 n제곱근 그 다음에 A의 n 플러스 1제곱이라고 했어. 그 다음에 B를 뭐라고 그랬냐면 n 플러스 1제곱근 A의 n 플러스 2라고 했어. 그지? 자, 그 다음에 C를 뭐라고 그랬냐면 n 플러스 2제곱근 A의 n 플러스 3이라고 했어. 그지? 자, 얘네들의 대소를 비교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러면 얘네들의 대소를 비교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방법을 쓰는 거냐면 일단 지수로 다 고쳐. 이렇게 지수 형태로. 그러면 n분의 n 플러스 1이지. 그리고 얘를 이렇게 약분을 해봐. 이렇게. 그러면 1 플러스 n분의 1로 바꿀 수 있지. 얘도 마찬가지야. A의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2로 바꾸고 A의 자 요거를 약분을 시켜주면 자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 우리가 n 플러스 1, n 플러스 1 플러스 1로 바꾸면 이렇게 약분되고 이렇게 딱 묶어가지고 우리가 A의 1 플러스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거야. 얘도 마찬가지야. A의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3이라 쓰고 얘를 우리가 이렇게 바꿔주는 거야. 여러분들 저희가 분수함수, 그 다음에 분수식, 유리식에서 우리 이런 거 고치는 거 많이 해봤잖아, 그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똑같이. 그래서 n 플러스 2, n 플러스 2 플러스 1로 바꿔주면 이거 약분해서 1 되고 또 이렇게 해주니까 a의 1 플러스 n 플러스 2분의 1이라는 걸 이렇게 알게 돼. 자, 그럼 일단 얘는 a가 1보다 크니까 무슨 함수야, 이거? 증가함수야, 증가함수. 자, 증가함수의 특징이 뭐야? 분자의 크기와 지수의 크기와 분자된다. 지수의 크기와 이식 전체의 크기가 동일한 거죠. 그죠? 무슨 말이냐면 증가함수의 뜻은 x1이 x2보다 작으면 a의 x1 제곱이 a의 x1 제곱보다 작다. 이 부동호 방향이 그대로 똑같이 가는 이런 게 증가함수란 말이야. 그리고 이게 반대 방향이 되는 게 감소함수고요. 알겠니?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은 우리가 이 지수들의 크기를 비교하면은 얘네들의 크기가 나온다는 얘기인 거지. 그런데 지금 보니까 1 플러스로 선생님 바꾼 건 뭐냐면 1은 다 똑같으니까 뭐만 비교하면 돼? n분의 1하고 n 플러스 1분의 1하고 n 플러스 2분의 1만 비교를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세 개만. 그지? 그럼 얘네 세 개 비교해서 누가 제일 큰가? 자, 분자가 다 똑같지. 단위 분수고. 그죠? 자, 분수는 분모의 값이 작을수록 큰 수가 되는 거지.
근데 n이 자연수면, 음수가 아니라 자연수면 n이 더 커요? n 플러스 1이 더 커요? n 플러스 2가 더 커요? 당연히 n 플러스 2가 더 크지. 그러니까 분모가 클수록 작은 수인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분모가 가장 작은 n이 가장 크고 그 다음은 n 플러스 1분의 1, 그 다음 n 플러스 2분의 1이 되는 거지. 그래서 즉 누가 제일 크다? a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b고 그 다음 c다. 따라서 지금 작은 순서대로 나타내면 c, b, a 자 이런 순서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A가 0하고 1 사이일 때 A의 A제곱, A의 A제곱의 대조관계를 구하라네요. 와우, 네. 순간적으로 좀 거시기 하네요, 지금 보니까. 그죠? 예, 그럼 이거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 자, 이거 그래프 이용하면 편해요. 자, 우리가 여기다가 먼저 이렇게 함수 fx는 A의 X제곱이라는 거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그래프를 그려봅니다, 대충. 대충 그리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 알죠, 우리? 예. 쏘리. 이렇게 아니면 또 이렇게 내려가는데 지금 뭐예요? 지금 보니까 지금 여기 0하고 1 사이라고 했으니까 감소함수의 그래프네요. 이렇게 되는 그래프예요. 예, 이렇게 가고 있는 그래프. 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요거의 지금 크기를 비교하라고 지금 나왔거든. 먼저 그럼 한 번에는 안 되고요. 요 두 개만 좀 비교해 볼게. 자, 그럼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해보면 돼. 요 식에다가 요 밑에다가 동시에 A를 취해 보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취하면 얘는 뭐야? 1이지. 그 다음 이거 A의 A제곱이고 그 다음 A인데 자 A가 0하고 1 사이에 있으면 무슨 함수야 이게? 감소함수야. 감소함수니까 부동방향 어떻게 돼요? 바뀌어야 돼. 이렇게 돼야 돼. 즉 A의 A제곱 1 이런 순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1이면 그 다음에 여기가 뭐가 돼? A의 A제곱이 되고 여기가 A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 순서대로. 이 순서대로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네들 크기가 순서대로. 그 다음에 이제 함수 선생님 정해놨잖아. 그럼 이 중에 요거의 함수 값이 뭐라는 거 알아요, 우리가? A를 대입해서. A의 A제곱인 거야. 그러니까 FA가 A의 A제곱이 되는 거지. 그 다음, 요 함수 값이 뭐야? 여기다가는 FA의 A니까 얘를 요 지수에다는 A의 A제곱이 되는 거야. 그 다음 얘가 뭐야? 1이. 여기. 자, 얘가 바로 그냥 A죠. 그리고 어차피 얘네 세 개의 크기 비교하라고 한 거잖아. 그럼 다 끝났네요. 지금 요게 제일 크죠? 지금 보니까. 그 다음 요거 집어넣은 게 지금 요 두 번째로 크죠? 그 다음 요 잃는 게 여기 가장 작다는 거 알겠지? 그래서 결국 A. 그 다음에 A의 A제곱. 그 다음 뭐야? A의 A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를 이용을 해라. 그래서 한 번에 딱 이거는 안 되고요. 자,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먼저 얘네들의 대입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선생님이 요걸 먼저 만들고 그 다음 그 함수를 여기다 넣어서 얘네들이 나오는구나. 여기 지수에 사실 여기 잘 보면 1이 지금 숨겨져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1과 A와 A제곱의 먼저 크기를 찾는 거야. 이렇게. 그거의 크기를 찾고서 그 다음 그래프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이렇게 되겠구나. 그거의 힌트는 바로 뭐냐면 밑이 이렇게 같다는 사실이에요. 밑이 이렇게 같다는 거니까 항상 밑에 대해서 선생님이 많이 얘기를 하지. 그게 중요하니까 그래요. 그만큼. 그래서 그 밑을 이용해서 함수를 주어진 조건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그 함수 값들로 크기 비교를 해주면 된다. 이게 그래프를 이용해서 크기 비교하는 방법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됐죠? 자, 그럼 이제 이어서 301번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인데, 자,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다라고 세 가지 정도? 그래, 세 가지 정도 있다라고 보면 돼. 일단 기본 그래프. 그러니까 평행이동만 되어 있는 기본 그래프에서 최대 최소. 이건 그냥 단순해 되게. 증가감수만 살피는 거야. 증가감수만. 자, 나머지 부분들 두 가지 더 있는 건 이제 또 유형 나오면 그때 얘기할게요. 어차피 지금 얘기하면 헷갈리니까. 그래서 기본 유형은 자, 일단 이 밑을 보고 여기 지수 x를 보니까 플러스니까 이거는 지금 뭐냐면 증가함수야. 증가함수. 근데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래. 그럼 당연히 여기서 최소값 나오고 여기서 최대값 나오겠지. 근데 최대값이 1이란 말은 이게 최대가 뭐야? F1이야. F1이 1이란 소리인 거지. 그럼 이제 F1을 구해봐. 여기다 1 넣어서. 그럼 2의 제곱 플러스 K는 1이 되고 이거 4니까 넘어가서 K는 마이너스 3.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야. 이거는 이제 최대 최소에 관련된 문제가 이렇게 나와지고 또 제한된 범위에서 우리가 이런 거 구하고자 할 때는요. 그냥 치환을 이용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첫 번째 t를 자 요거 지수에 있는 이 절대값 x-1 플러스 1을 t를 치환하는 거야. 자 이거는 요 다음번에 할 내용하고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조금 다르기는 한데 어쨌든 상통하는 부분이 있어. 그래서 먼저 이걸 구하는 거야.
됐어? 그럼 이거에 이제 뭘 찾는 거냐면 이 x 범위가 마이너스 2라고 이사할 때 이거의 범위를 찾는 거야. t의 범위. 그럼 이걸 뭐 그래프를 그려요? 그래프 그려도 돼요. 근데 그릴 필요 없어요. 1차 정도는 그냥 바로 할 수 있어. 어떻게 하냐면 x가 이거일 때 먼저 x-1의 범위를 구하는 거야. 그럼 양변에다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마이너스 2부터 1까지가 되겠지. 그럼 거기다 이제 또 절대값을 씌우는 거야. 절대값 씌우면 여기서 제일 작은 값은 0이 돼. 그치? 그래서 0부터고 절대값 씌웠을 때 가장 큰 값이 2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거기다 이제 플러스, 플러스 2를 하는 거지. 그럼 절대값 x 플러스 2 하니까 양변에 2를 더해. 그럼 어디서부터 2부터 4까지 이렇게 되는 거야. 즉, t의 범위가 2부터 4까지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서 할 일은 뭐냐면, 이제 얘를 치환했으니까 우리는 y는 a의 t 제곱, 그리고 단 t가 어디서부터 어디 사이? 2하고 4 사이 있는 거기에서의 뭘 찾는 거야? 최대 최소를 찾는 건데, 이제 여기 보니까 얘가 0보다 크다라고만 나왔고, 얘가 증가인지 감소인지를 모르니까, 우리가 다시 이거를 두 가지로 나눠서 하는 거야. 애가 0하고 1 사이일 때와, 그 다음에 얘가 1보다 클 때로 나눠서 하는 거지. 그러면 감소일 때는 어디서 최대가 나와요? 둘 중에. 작은 거에도 최대가 나오겠지. 즉, F2가 4분의 1이라는 뜻이 되는 거야. 또 반면에 A가 1보다 클 때는 큰 값에서 최대가 나오겠지. 증가함수니까. 그지? 그러니까 F4가 4분의 1이다라고 하고 이제 문제를 풀기 시작해야 되겠죠? 그럼 이제 F2니까 여기다 2는 어떻게 돼? A제곱은 4분의 1이고 그 다음에 A는 양수라고 했으니까 A는 뭐가 돼? 2분의 1이 되겠지. 그럼 아무 문제 없어. 이게 이 범위에 있으니까 얘는 가능해. 자, 이제 F4 구해볼까요? 그럼 A 4제곱이 4분의 1인데 이거는 뭐예요? A가 루트 2분의 1이야. 근데 루트 2분의 1이 1보다 커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조건을 만족을 못해요. 그러니까 조건을 만족하는 건 이거겠죠. 따라서 이 함수는 이제 뭐가 된 거야? y는 2분의 1의 t제곱이 된 거고 최소값은 어디서 나와? 둘 중에 오히려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F4를 구하면 2분의 1에 4, 4제곱이 되니까 16분의 1이 최소값이 되겠구나.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서 잘 하되 이와 같이 지수에 복잡한 시 들어간 최대 최소를 구할 때는 반드시 뭐한다? 치환한다. 꼭 명심하세요. 그래프를 그려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요. 그건 그래프를 그리면 되는 거야. 정확히 아니까. 근데 이건 최대 최소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히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하더라도 최대 최소를 구할 때는 그냥 일반적으로 치환해서 구하는 게 훨씬 유용해요. 훨씬 편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건 그래프 그리도 너무 복잡해요. 더군다나 A를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기억하세요. 자, 그럼 305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얘가 뭐냐면 이 꼴이야. 이거 정리 좀 하고 갈게요. 우리가 AFX 제곱의 최대 최소라고 해서 기억을 해야 되는 거는 A의 fx 제곱꼴의 최대 최소. 그래서 이거 뭐 별건 아니야. A가 1보다 크면 증가함수기 때문에 이거면 fx가 최대일 때 A의 fx도 최대가 되고 반대로 fx가 최소가 될 때 A의 fx 제곱도 최소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최대 최소가 똑같은 거지 말하자면 증가함수니까. 그 다음에 A가 0하고 1 사이일 때는 반대가 돼. fx가 최대가 되면 오히려 A의 fx는 뭐가 돼? 최소가 되고 또 반면에 fx가 최소가 될 때 A의 fx 제곱이 뭐가 된다? 최대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야 되는 그러한 형태의 문제다. 그럼 이 문제를 보자. 이 문제는 밑이 뭐예요? 지금 보니까 2고 여기 지수에 뭐 음수 붙어 있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증가함수야. 증가함수, 그지? 얘는 증가함수니까 얘가 최대일 때 얘도 최대를 갖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제 최대 치수를 구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fx는 하고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 하고 원래 2차 함수 최대 치수 구하듯이 구하는 거야. 그래서 플러스 4하고 마이너스 3 하면 되겠지. 그럼 x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3이 되고요. 자,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이고 뭐야 2죠 이렇게. 근데 x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마이너스 1에서부터 3까지야. 그지? 그러면 이제 그래프 모양 이렇게 되겠고 자 됐니? 최소는 어디서 나와? 2에서 최대일 때는 마이너스 1인 거야. 근데 지금 뭐예요? 최대값 얘기했으니까 마이너스 1인 거죠 지금. x가 마이너스 1, 즉 a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럼 그때 f-1은 일단 얼마야? 마이너스 1 여기다 넣어봐. 그럼 얼마니? 마이너스 3이고 제곱하면 9 빼기 3에서 6이 되겠지. 그리고 그때의 최대값 m은
그게 여기가 6일 된 거야, 여기가. 그래서 2의 6제곱이니까 88에 64구나. 이렇게 할 수 있죠? 따라서 두 개. 그래서 얘가 B인 거야, 지금. 그래서 A 더하기 B를 하라고 그랬으니까 답은 얼마예요? 63인가요? 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얘가 증가냐 감소냐가 매우 중요한데 A를 몰라. 그치? A를 모르는데 대신에 여기 힌트가 있네. A는 0하고 1 사이. 이거 무슨 함수? 감소 함수다. 그쵸? 그러면 얘가 뭐일 때? 얘가 최소일 때 최대를 갖고 최대일 때 최소를 갖는구나 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일단 얘를 fx라고 하고 식을 먼저 만드는 겁니다. 첫 번째 fx는 x제곱 마이너스 4x 좀 바로 바꿀게요. 플러스 4 플러스 b 마이너스 하면 되지? 그래서 결국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하고 아래로 볼록인 이러한 형태의 그래프. 자 2고 근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2부터 3까지네. 그래서 x가 2일 때 무슨 값을 가져요? 이제 갑니다. 이제 x가 2일 때 fx가 뭘 가져요? f2가 여기서 최소죠. 그러면 이제 a의 f2는 뭐가 되는 거야? a의 f2는 최대가 되는 거야. 알겠니? 근데 그 최대가 얼마예요? 81이라고 했잖아. 그죠? 네,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니? 다시 한번 x가 2일 때 얘는 뭐가 돼? 최소가 되고 그래서 최소니까 이게 감소함수니까 반대가 되는 거야. A의 F2는 뭐가 되는 거야? 최대가 돼서 81이 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F2가 뭡니까? F2 여기다 2 넣어봐. 0 되고 B-4네. 그래서 얘가 B-4야. 이렇게 됐어? 그럼 자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지금 식이 이렇게 세워지겠지? A의 B-4 제곱이 얼마다? 81이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네요. 일단 이렇게 정리할게요. 자, 그 다음 X가 이제 3일 때 F3이 뭐가 돼? 최대가 되지. 요 함수에서는 fx에서는 이게 최대가 돼요. 근데 최대가 되는데 오히려 a의 f3은 뭐가 되는 거야? 여기서는 최소가 되고 그 값이 얼마다? 9다. 이렇게 우리가 식을 세울 수 있는 거지. 그럼 결식이 어떻게 돼? a의 역시 마찬가지로 f3이 뭐야? 3 넣어봐. 3 넣으면 1이고 1이니까 b-3이네요. 얘가 b-3인 거야.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그게 얼마다? 9다.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우리 이런 거 어떻게 연산하면 좋을까요? 이런 것들은. 이거는. 자, 여기서 일단 연립을 해야 돼. 근데 뭐 더하거나 빼서 연립하기는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냥 나눠버리면 될 것 같아요. 나눠버리면 이렇게 양변을 싹. 지수가 이렇게 포함된 거 연립할 때 나누는 게 좋아요. 그럼 지수끼리 뭐가 일어나? 뺄셈이 일어나잖아. 그러면서 b가 사라져 이렇게. 알겠니? 자, 그래서 식이 어떻게 됩니까? 얘를 이렇게 정리해주면 a의 자, b 빼기 4에서 이걸 빼. 그럼 b는 없어지고 마이너스 4 플러스 3 되니까 마이너스 1이 되고 그게 얼마야? 9, 9, 80에서 9가 돼. 아하, a가 얼마다? 9분의 1이다. 그럼 딱 맞죠? 이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이제 b 구하면 되죠? 얘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그죠? 자, 그러면 여기 밑에다 대입할게요. 자, 그럼 9분의 1을 여기다 대입하면 9에 뭐가 되는 거야,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요거 해주면 마이너스 b 플러스 세제곱이 되고 그게 9인 거잖아, 지금. 그치?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1이 숨어져 있으니까 B가 얼마라는 거, B가 2라는 것도 알 수 있죠. 자, 두 개 뭐 하라고 했어요? 곱하라고 그랬죠? 그럼 AB는 얼마야? 9분의 2가 되겠죠, 이렇게? 예, 그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어서 309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309번도 이제 지수함수의 최대 추수긴 한데 약간 양상이 달라, 그지? 양상이 다른데 어떻게 양상이 다른 거냐면요. 이렇게 다른 거예요. 자, 얘는 그냥 기본형의 그래프에다가 여기만 fx로 좀 바뀐 형태라면 자, 얘는 보면은 뭐냐면 a의 x제곱이 반복되는 경우야. 자, 이거 형태가 뭐라고요? a의 x제곱이 반복되는 경우. 그럼 이런 경우는 우리가 10중 8구 다 어떻게 하냐면 ax제곱을 t로 치환해서 풀어요. 그리고 치환은 항상 뭐에 주의해야 돼? 범위에 주의해야 돼. 변형 범위를 바꿔야 돼. 치환한 범위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 이런 것만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는 2의 x제곱이 반복되는 함수야. 이걸 좀 정확히 한지 좀 됐으니까 그냥 정확히 하자면 4의 x제곱은 2의 2x제곱이라 2x제곱의 제곱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지수법 적용해서 얘는 마이너스 2 곱하기 2의 x제곱으로 바꿀 수 있고 플러스 3이야.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2의 x제곱을 t로만 치환해 준다면 y는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3이라는 새로운 함수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야. 이렇게. 알겠니?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나면 새로운 범위를 찾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x가 이렇게 돼 있을 때 그 범위를 찾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해. 어떻게? 자, 우리가 뭘 취하는 거야? 이걸 취하는 거니까 우리 항상 강조하듯이 이렇게 여기다가 2만 딱 붙여주세요. 그럼 이제 얘가 t잖아 지금. 그럼 t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2분의 1부터 자 4까지 이렇게 바뀌는 거야. 알죠? 2의 마이너스 1이니까 2분의 1이고 2의 제곱이니까 4가 된다는 거. 다 알잖아, 그치? 이렇게 바뀌는 거야. 그럼 이제 이걸 최대 최소를 구하기 위해서 얘를 완전 제곱으로 고치면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1 플러스 2가 되고 그래서 얘는 t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2가 되니까 그 다음 방식 같아요. 어떻게 돼?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아래로 볼록이고 여기가 1이잖아 지금. 자 1이 이 안에 들어가네요. 2분의 1이 좀 더 가깝고 4가 더 멀지, 그치? 그러면 이제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얘기하는 거니까 t가 1일 때, 즉 t가 1일 때가 지금 보면 언제야? t가 1일 때. x가 0일 때는.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x가 얼마일 때냐 이것도 나왔으니까 선생님이 이것도 같이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갑자기 전화 울리네. 자, 그래서 어쨌든 t가 1일 때는 언제야? 지금 요게 1일 때니까 x가 0일 때니까 미리 좀 구해놓을게요. x가 0일 때야. 자, 그때 무슨 값을 가져? 최소값. 1이니까 2 나와. 그래서 최소값 2 이렇게 구했어. 자, 그 다음 이제 최대는 t가 4일 때야. 그럼 그때 x가 얼마야? t가 4니까 4일 때가 얼마야? 이게 4일 때인 거잖아. 이게 4. 그러니까 x가 2일 때야. 이렇게. 그때 최대값을 갖고 자 4는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 되잖아 우리가. 그래서 F4를 구하면 3, 3은 9 해서 1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11 이렇게. 됐지? 그럼 이제 표시를 좀 해보자. 자 그래서 어쨌든 얘가 A야. 그치? 그 다음에 얘가 뭐야? 얘가 C야. 됐지? A, B, C, D. 그래서 자 A 더하기 B 더하기 C 하면 얼마야? 13이지? 거기서 빼기 2하니까 네 11이네요 답은. 네. 오케이. 자 311번. 자 얘는 뭘 치환해야 돼요 지금 보니까 3의 마이너스 x제곱을 t를 치환해야 돼.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3분의 1의 x제곱을 t를 치환한 거야. 됐죠? 예, 그럼 이제 t의 범위를 구하기 위해서 자 얘를 자 양변에다가 3분의 1의 x제곱 이렇게 해주면은 여기 3분의 1의 마이너스 2제곱하고 부동방향 바뀌어. 이게 감소함수니까 그 다음에 3분의 1의 세제곱 이렇게 바뀌는 거야. 그래서 t의 범위는 자 이게 3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9가 되고 얘는 27분의 1 이렇게 바뀌겠죠. 예, 그래서 먼저 이렇게 t의 범위 바꿔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 이 함수의 식을 만들어서 우리가 새롭게 이걸 ft라고 정의를 내려보면 자 이게 뭐야? t 제곱이지?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마이너스 2t죠? 그리고 마이너스 1이네요. 그럼 이제 완전 제곱으로 이제 바꿔주시고요. 자, 또 역시 그래프 그려서 자, t가 1일 때 그럼 이제 27분의 1 뭐 이쯤에 있겠고 이제 그 다음에 9 야, 이쯤에 있겠네.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예. 자, 그래서 최소는 자 1에서 나오고 최대는 9에서 나온다는 거 알겠지? 그래서 F9 하면 자 9 넣어서 8이고 8, 8에 64니까 62가 되나요? 자, 그다음 최소는 1이네. 그 이름이 얼마? 마이너스 2인가요? 두 개 더하면 60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됐고요. 자, 이제 그 다음 유형 보도록 합니다. 예. 자, 이제 마지막 형태의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를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는 뭐냐면은 자, 선생님이 예전에 얘기했던 거 기억날까? 치환 3종 세트라고 해서 자, 문제에 a의 x제곱과 a의 마이너스 x제곱이 포함된 그러한 식 그러한 식이 나왔을 때 우리가 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나오면 얘를 t로 치환하는 게 첫 번째야. 1단계. 자, 이게 1단계고요. 그 다음 두 번째 2단계는 뭐냐면 a의 2x제곱 플러스 a의 마이너스 2x제곱은 항상 뭐로 바꿀 수 있냐면 t제곱 마이너스 2로 바꿀 수 있다고 그랬어. 그 이유가 뭐냐면 잠깐 설명해보면 제가 ax의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x의 제곱이기 때문에 우리가 곱셈 공식의 변형 공식으로 바꿔보면요 얘를 이렇게 제곱하고 마이너스 2 이렇게 돼. 근데 얘가 뭐야? t잖아. 그래서 t제곱 마이너스 2로 항상 치환이 돼 이렇게. 그래서 a가 뭐든 간에 무조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사실 좀 외워도 돼요. 이런 형태의 문제는. 자, 그리고 이제
항상 치환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새로운 범위에 조심해야 된다고 그랬잖아. 그 새로운 범위가 뭐냐면 산술기하를 또 이용을 해. 그래서 우리가 ax제곱 플러스 a의 마이너스 x제곱은 항상 양수가 되기 때문에 지수의 값하고 상관없이 항상 양수가 되기 때문에 얘는 2 루트 ax제곱 곱하기 a 마이너스 x제곱이 돼서 얘가 1이 돼버려. 그러니까 얘는 항상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외워주시면 저런 문제도 크게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다. 그래서 치환 3종 세트. 선생님이 항상 이렇게 하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 치환 3종 세트로 이제 얘를 바꿔버리면 이렇게 해야 함수가 바뀌겠죠. ft는 일단 여기다가 t제곱 마이너스 2 되니까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2가 되겠고 얘는 6t가 되니까 플러스 6t하고 자 여기 마이너스 했던 거 플러스 2 이렇게 바뀌겠지, 그지?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줘? 그리고 범위는 뭐야? t가 2보다 크나 같을 때니까 뭐 아니까 뭐 안 쓸게요. 그다음 완전제곱 고치면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6t하고 플러스 9하면 마이너스 9하니까 플러스 9에서 11 이렇게 되겠네, 그지? 자, 그래서 마이너스 t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11이 될 거야, 이렇게. 그리고 그래프는 어떻게 돼요? 위로 볼록이죠? 그리고 t가 3일 때야. 근데 t는 뭐보다? 2보다 커나 같을 때겠지. 이렇게. 자, 그럼 그때 최대값은 어디서 나와요? t가 3일 때 최대값이 되지. 그래서 3을 넣으니까 최대값은 얼마? 11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나와서 xy 두 개 나왔잖아, 변수가. 그래서 이거 좀 하기가 좀 애매한데 이런 경우에는 이걸 좀 바꿔주면 되죠, 이렇게 우리가. 자, 뭐 x는 하면 이거 넘어가서 어떻게 돼? 마이너스 2y 그 다음 넘어가서 플러스 4 정도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자 어떻게 돼? 7에 마이너스 2y 플러스 4 플러스 그 다음 이게 뭐야? 지금 보면 49에 y제곱 이렇게 나왔는데 뭐 이거를 얘를 바꿔도 되고 얘를 바꿔도 되고 상관없을 것 같아. 그래서 2만 여기다 주자. 그러면 어떻게 돼? 49에 마이너스 y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플러스 2가 되겠지.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요거 여기 중간 단계 한번 보여줄게요. 2로 이렇게 묶었단 말이야. 그럼 마이너스 y 플러스 2가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얘가. 그래서 요것만. 자, 요것만 이렇게 할게요. 예.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요거 여기다 줘서 이렇게 되고 얘는 49에 y제곱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딱 볼 때 뭐가 딱 떠오르니 우리? 산술기하 평균이 떠오르죠. 산술기하 평균. 자, 그래서 얘는 항상 뭐보다 커 나타요? 2 루트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럼 이제 얘랑 얘를 뭐 하면 돼? 이제 곱해주면 되잖아. 곱해주면 어떻게 돼? 지수끼리 덧셈이 일어나가지고 뭐만 남아요? 49의 제곱만 남게 되겠네요. 예, 그래서 이제 49가 밖으로 나올 수 있잖아, 그치? 밖으로 나와서 2 곱하기 49에서 얼마야? 9, 2, 18에 4, 2, 8 해서 98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 일단 요 감마 그거는 구해야 되는 거렇게. 자, 이제 그 다음에 할 일이 뭡니까? 자, x가 알파, y가 베타일 때 최대치수를 갖는다라고 나왔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산술기하 평균은 이렇게 이와 같이 우리가 합으로 되어 있는 것을 곱해서 이 문자나 이런 것들이 소거될 수 있으면 이때 충분히 쓰면 돼요. 단 전제 조건은 얘네가 양수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지수는 항상 양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산술 평균을 쓰는데 큰 뭐 어려움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얘가.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자, 우리가 그리고 항상 산술기하 평균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산술기하 평균은 A가 양수이고 B가 양수일 때 쓰고요. 그 다음에 A 플러스 B가 뭐보다 2루트 A보다 크나 같을 때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어요? 단 A와 단 등호는 언제? A와 B가 같을 때라고 했었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 A, B에 해당하는 게 뭐야? 지금 보면 우리가 얘랑 얘가 같을 때인 거잖아. 얘를 A, 얘를 B로 두고 얘가 다 곱한 거잖아. 그러면 49에 마이너스 y 플러스 2 제곱이 49에 y 제곱과 같다는 말은 얘랑 얘가 같다는 거잖아. 그치? 그럼 마이너스 y 플러스 2가 y와 같은 거니까 이거 넘겨주면 2는 2y가 돼서 y가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어. 우리가 1이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래서 1에다가 여기다 대입을 해봐. 그럼 또 x는 얼마가 돼? 2가 되겠지? 그래서 얘가 알파, 얘가 베타. 그래서 알파, 베타, 감마 요거 세 개를 다 더해주면 3 더하니까 얼마예요? 100일인가요? 예, 이렇게 되겠죠. 예.